저는 서울에 사는 현숙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대화가 예전만큼 길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뭔가 허전하고 조금만 더 얘기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한마디로 자녀의 마음을 열어 대화를 길고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모르면 당신의 인생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화를 할 때마다 서운함이 쌓이고 자녀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반가움보다 먼저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니?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네 그냥요 하며 몇 마디 나누다 금방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이웃 김 여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요즘 아들이랑 통화가 길게 이어지질 않아.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러자 김 여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첫마디가 중요해요. 사람 마음은 처음 들은 말의 온도로 끝까지 가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도 말은 영혼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비치는 거울 속 표정이 밝으면 그 대화의 흐름도 밝아지는 법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첫마디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깨달은 그 첫걸음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첫 번째 방법, 첫마디의 힘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예전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기쁨보다 서운함이 먼저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니?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제 속마음에는 반가움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마치 질책처럼 들렸을 겁니다. 한 번은 이런 대화를 우연히 들은 이웃 김 여사가 제게 말했죠. 현숙자 씨, 첫마디가 대화의 색깔을 결정한다잖아요. 반가움으로 시작하면 그 온기가 끝까지 가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좋은 조언 정도로만 들렸지만 나중에 제 경험으로 그 의미를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첫인상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대화의 시작 몇 초가 전체 분위기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도 대화 시작 5초 안에 전달된 감정이 대화 전반의 친밀도를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첫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열거나 닫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평소처럼 서운함을 담은 말 대신 이렇게 시작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 목소리 들으니 하루 피로가 다 풀린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좀 들어보실래요? 하며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통화는 무려 25분 넘게 이어졌고 중간중간 함께 웃으며 오랜만에 진심이 오가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말은 영혼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첫마디는 바로 그 거울의 첫 비침입니다. 반가움이 묻어난 첫마디는 자녀에게 나를 기다려주고 반가워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반대로 서운함과 질책이 섞이면 그 감정은 대화 내내 그림자처럼 남게 되죠. 저는 그 작은 차이가 대화의 길이와 깊이를 바꾼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첫마디의 변화가 곧 다음 단계인 걱정보다 믿음을 전하기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아준다는 것도요. 또 한 번은 시골 사는 제 언니가 조카와
나눈 통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언니는 항상 조카에게 어쩜 이렇게 전화가 뜸하니? 엄마는 내 소식이 궁금해서 목이 빠지겠다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카는 엄마, 나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라며 서둘러 끊곤 했죠. 그런데 제가 첫마디를 바꾸면 좋겠다고 하자 언니는 다음번에 아이고 우리 딸 목소리 들으니 힘이 불끈 나네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날 조카는 30분 넘게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까지 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말은 영혼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첫마디는 바로 그 거울의 첫 비침입니다. 반가움이 묻어난 첫마디는 자녀에게 나를 기다려주고 반가워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반대로 서운함과 질책이 섞이면 그 감정은 대화 내내 그림자처럼 남게 되죠. 저는 그 작은 차이가 대화의 길이와 깊이를 바꾼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첫마디의 변화가 곧 다음 단계인 걱정보다 믿음을 전하기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아준다는 것도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안부가 제일 먼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예전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밥은 잘 먹고 다니니? 건강은 괜찮니? 같은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 마음은 사랑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엄마는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하는 무거운 기분을 주었을 겁니다. 실제로 한 번은 아들이 힘들어 보이길래 잔소리 섞인 걱정을 늘어놓았더니 응, 괜찮아요.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하고는 전화를 서둘러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저도 허전했고 대화가 이렇게 짧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됐죠. 그때 친한 친구 영자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현숙자 씨, 걱정보다 믿음을 먼저 주면 아이 마음이 풀려요. 넌 잘하고 있어. 난 널 믿는다.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아이고 우리 아들은 뭐든 알아서 잘하지. 엄마는 내가 믿음직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엄마, 오늘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며 그동안 하지 않았던 속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또 한 번은 제 언니가 조카와 나눈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언니는 늘 너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카는 매번 짧게 대답만 하고 전화를 끝냈죠. 그래서 제가 믿음을 먼저 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내가 뭐든 잘 해낼 거라고 믿어. 항상 자랑스럽다라고 하자 조카는 놀란 듯 웃으며 사실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라며 장황하게 설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브루스 페리는 인생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조건 없이 믿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스스로 더 강해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걱정은 나중으로 미뤄도 됩니다. 먼저 건네는 믿음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열고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린 마음은 다음 단계, 질문보다 반응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저는 예전엔 아들에게 전화를 하면 습관처럼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요즘은 뭐 하니? 회사는 어때?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제 마음속에는 관심과 사랑이 있었지만 아들은 대답만 하고 곧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치 내가 던진 질문에 끌려다니는 느낌이었겠죠. 어느 날은 아들이 엄마, 오늘 회사에서 웃긴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자 저는 또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질문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야기를 다 풀기도 전에 대화가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이후에 제 이웃 정순 씨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정순 씨도 아들에게 질문만 늘어놓다가 대화가 짧게 끝나는 걸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 오늘 친구랑 여행 계획을 짰어요. 라고 말하자. 그래, 그 얘기 들으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아진다라며 반응만 했더니 아들이 한참 동안 여행 계획과 기대감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날 정순 씨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질문보다 반응이 먼저일 때 자녀는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을요. 저 역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배정됐어요라고 하자 예전 같으면 프로젝트가 어떤 거니? 라고 물었겠지만 이번에는 와, 그거 정말 멋진데? 너라면 잘할 거야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맡았는지, 어떤 기대와 부담이 있는지 장황하게 설명해 주었죠. 대화 전문가이자 심리학자인 데보라 테너는 상대방이 말을 계속 이어가도록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이 아니라 반응과 공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응은 나는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며 이는 자녀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질문은 때로는 취조처럼 들리지만 반응은 이야기를 흘러가게 하는 부드러운 강물과 같습니다. 질문은 잠시 내려놓고 반응으로 마음을 열어주면 자녀는 스스로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이렇게 쌓인 편안한 대화는 곧 조언보다 인정을 먼저라는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부모는 자녀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본능적으로 해결책부터 말하게 됩니다. 저 역시 예전엔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 마음은 다치지 않길 바라는 사랑이었지만 아들에게는 마치 내가 잘못했다는 질책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 결과 아들은 대화를 빨리 끝내거나 아예 속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인 미정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딸이 연애 문제로 힘들어 전화를 했을 때 미정 씨는 상황을 다 듣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별로라고 했잖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알겠어요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죠. 미정 씨는 그날 밤 왜 내 딸은 힘든 일을 나와 얘기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음번 통화에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딸이 엄마,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해라고 하자 미정 씨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니? 엄마가 다 느껴진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전화를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그래서 내가 준비 잘하라고 했잖아라고 했을 겁니다. 대신 아이고 속상했겠다.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힘들었을 거야라고 말했더니 아들은 오히려 엄마 생각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며 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인정이 먼저였기 때문에 조언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 해답을 찾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정을 한다는 건 무조건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조언을 하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감정을 인정받은 자녀는 방어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부모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훨씬 깊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은 마지막 단계, 연락 빈도보다 관계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저도 한때는 아들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으면 서운했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을 하던 아이가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는 것도 어려워 보일 때가 있었죠.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친한 친구 영숙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 씨도 똑같이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음을 바꾼 후 오히려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예전엔 먼저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전화가 없니? 라고 하던 걸 그냥 기다려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조카와 통화할 때처럼 부담 없이 잘 지내지? 보고 싶다 정도로만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오히려 더 자주 전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연락이 줄었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제 언니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언니는 대학생 딸이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자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엄마는 내 소식이 궁금해서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엄마, 나 학교랑 아르바이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라며 곧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언니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바쁘면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대신 딸이 전화를 걸었을 때는 반가움과 따뜻함을 충분히 표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엄마, 나 요즘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얘기해 줄까요? 라며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가족 심리 전문가 수전에들러 박사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관계는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건 역설적으로 부모를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의 가장 큰 힘입니다. 연락 횟수에 집착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신뢰와 이해를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쌓인 신뢰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며 자녀가 중요한 순간마다 부모를 다시 찾게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결론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자녀와의 통화를 더 길고 따뜻하게 만드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마디를 반가움으로 시작하고 걱정보다 믿음을 먼저 전하며 질문 대신 반응을 해주고 조언보다 인정을 먼저 하고 연락 빈도보다 관계의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 5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실제로 저는 첫 마디 한마디를 바꿨을 뿐인데 아들이 스스로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고 웃음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친구나 가족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자녀는 질책보다 반가움의 마음을 열고 걱정보다 믿음에서 용기를 얻으며 질문보다 공감에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이 원하는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반응, 믿음의 표현은 자녀에게 그 확신을 심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연락의 횟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신뢰와 이해가 관계를 지탱하는 진짜 힘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음 통화에서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자녀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지고 대화가 길어지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부모의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이 새겨집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속에 평생 남아 그들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더 좋은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